네, 20에서 22번 지문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을 1초 살펴보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림이 있네. 네, 한반도랑 중국 그림이 있습니다. 뭐 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문제를 보니까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에클로자이트라는 핵심 키워드,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핵심 소재가 에클로자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위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네요. 위 지문을 읽고 이 보기를 추론을 해야 하는데, 판 경계라고 해서 멘틀, 경계, 지각이라고 하니까 뭐 판과 판, 지각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구나. 대륙 판들의 충돌시, 충돌대. 지금 살짝 봤는데 지금 이게 충돌대인가 보다. 그리고 에클로자이트라는 핵심 소재가 있고 뭔가 부딪혀서 이렇게 충돌을 해서 대륙 판들이 충돌을 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보네 라는 기본적인 정보를 정말 잠깐 뭐 이렇게 깊게 읽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잠깐 어떤 내용인지 알고 들어가면 너무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겁이 덜 나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글을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살짝 3초라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국내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일단 이후라는 표현으로 봐서 지금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판 구조 이론 도입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한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라는 순서인 거죠. 도입이 먼저, 그리고 의문을 갖는 게 후입니다. 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순서, 단계, 과정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단골 문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네, 충돌이라는 표현, 리트가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서로 다른 판이었는데 충돌해서 결국에 부딪히면서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인 다비수르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까 전에 살짝 살펴보자고 했었는데요. 그림을 살짝 살펴볼 때 얼핏 지금 중국과 한반도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남중국에서 한반도까지 뭐가 이렇게 진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의 충돌대구나, 다비수르벨트가 이거였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합니다. 이런 다비수르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근데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표현상으로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밝혀졌는데 아니라는 그림을 실지는 않았겠죠. 저희는 지문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정답을 알아버렸습니다.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의 충돌대인 다비수르벨트는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다. 네, 저희는 미리 정답을 알고 들어갈게요. 남들보다 빠르게.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 전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즈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 또 정보가 쏟아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읽어야 할 태도는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 해결. 우리가 정답을 알아버렸지만 지금 위에서 말한 다비수르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한반도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지문을 읽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험생분들께서는 제 유튜브를 샵 1부터 계속 보고 계시다면 지금쯤 이제 언어의 독해가 조금 수월하게 벌써 읽히실 겁니다. 아직 2009년인데 점점 이런 힌트와 정보를 빠르게 얻어서 눈치를 키워서 언어의 감을 살리는 연습이 지금 벌써부터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저희가 2025년 대비 샵 180까지 가면 정말 저는 25개 이상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드립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들보다 정답을 빠르게 획득해서 이제 지문을 아는 상태로 감을 살려서 읽자라는 것과요. 제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글을 읽고 있는데 뭐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는 스쳐가면서 그냥 읽으면 기억이 다시는 안 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뭐에서, 뭐뭐에, 뭐뭐의 경우 이런 것에서 이러한 표현에서 출제자분들이 선택지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저희는 꼭 기억을 하고 갈게요.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 에클로자이트 어디서 봤죠? 저희가 20번 문제 풀 때 핵심 소재를 미리 알려줬네요 라고 했습니다. 첫 문단에서도 역시나 에클로자이트라는 핵심 소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저희에게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지금부터 독해를 2문단부터는 첫 문단에서 잡은 에클로자이트라는 핵심 소재를 가지고 다비수르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첫 문단에서 되게 뭐뭐한 이후 이렇게 됐고 또 다른 판이었는데 충돌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과정, 순서, 단계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였네. 아무래도 이 문단부터도 뭔가 충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순서와 단계, 과정의 힌트가 나오면 꼭 체크를 하고 가자. 이런 힌트 정보들을 한 3개를 가지고 한번 이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인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인 의미는 저희는 여기서 또 하나 가져갈게요. 대륙의 충돌 과정 중에 변성암이라고 하는 게 본래 어떤 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에클로자이트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변성암이라는 게 어떠한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변한 돌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어떤 힘이나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에클로자이트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거. 본래 에클로자이트라는 마치 현무암, 화성암처럼 에클로자이트라는 돌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가지고 들어갈게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알려주려나 봅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얘기했었죠. 우리는 지금부터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읽어가보자 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갑자기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과정을 알아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에클로자이트와 관련돼서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말해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형성 과정을 얘기하려나 보다 알 수가 있겠죠.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마지막 뒷단락에 가서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지문의 문단 예측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반도 형성 과정을 바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과정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 아마 이게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런 순서로 나오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이제 시작됐네요. 아까 위에서부터 힌트를 얻었지만 형성 과정이다, 충돌 과정이다. 1문단에서부터도 뭐뭐 이후, 뭐뭐 하여, 뭐뭐 했으며 라는 거를 보아서 아무래도 순서나 단계,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힌트를 얻었죠. 이런 과정이나 단어를 통해서부터 지금부터 순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또 이런 화살표로 잘 표시를 하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조산대는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 아시아판과 인도 대륙, 인도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대륙 충돌대이다. 충돌에 의해서 대륙 충돌대가 생겼나봐요. 두 대륙 충돌 이전에 그 사이에,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났다. 시작은 이미 두 대륙 충돌 이전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두 대륙 사이에 존재를 했다. 넓은 해양 지각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났다. 그렇구나. 이때 섭입된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을 했을 때 지금까지 섭입이 일어났는데 섭입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한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양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을 한 거죠. 뭐뭐 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도달을 했을 때 압력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변성암이라는 이름에서 아까 전에도 알았다시피 본래 무슨 화성암이든 무슨 돌이었는데 변화된 결과물이 에클로자이트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설명에서부터 본래 현무암질 화성암이었다. 이게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에클로자이트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숫자는 그냥 뺄게요. 화살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양 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섭입이 계속 되네요. 그러니까 섭입이 끝나고 나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됐다고 보기는 너무 이렇게 칼같이 뜯기는 어렵고 이건 자연 현상이니까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깊어지니까 압력이 세지면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된 거죠. 근데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됐다고 해서 섭입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섭입은 계속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대륙 사이의 해양은 점점 좁아져서 마침내 두 대륙이 충돌하였다라고 합니다. 충돌. 해양은 점점 좁아져서 충돌은 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충돌은 조금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위에서도 서로 다른 판이었는데 이들이 충돌하여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돌하고 나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된 게 아니라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된 이후에도 더 진행되면서 충돌했다. 이 순서가 조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클로자이트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기도 하고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 충돌이라는 건 큰 사건이기도 하니까 저희는 이거 다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되고 그 이후에 충돌했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함께 해주시고 갈게요. 이때 두 대륙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서 아시아 대륙의, 즉 위에 있던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양 지각 일부가 산 위로 밀려 올라갔다. 해양 지각의 일부가 밀려 올라갔다. 또한 인도 대륙의 앞부분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계속 과정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그려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이렇게 국어 문장만 단순히 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지각이 이렇게 이 사이에 해양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대륙은 올라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제 대충이라도 그려보면서 따라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인도 대륙이 앞부분이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그 이후 두 대륙 충돌 전에 이미 섭입된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작용하면서, 이미라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섭입되어 있던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무겁게 작용을 하면서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결과 또 순서를 나타내주네요.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아까 전에 에클로자이트가 변성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일단 깊은 곳에 도달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현무암질 화성암이 에클로자이트로 변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해양이 점점 좁아지면서 충돌을 했는데 지금 뒤에서 말하는 인도 대륙은 이미 섭입된 대륙이 아니죠. 그냥 이미 섭입된 게 추처럼 작용하면서 끌고 들어가니까, 끌려 들어가는 인도 대륙도, 새로운 인도 대륙도 지하 깊은 곳에 도달하니까 이 또한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받아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을 했다. 즉 압력이 있어야만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되는구나. 에클로자이트 변성에 있어서 현무암질 화성암이라는 조건과 높은 압력이라는 조건이 필수 요건이구나. 네, 아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말라야 충돌대 형성 시에 지하로 끌려갔던 인도 대륙 지각이 지하 120km 지점의 멘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추처럼 작용해서 인도 대륙이 끌려 들어간 이 인도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들어간 인도 대륙 지각이 높은 압력을 통해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이 됐는데 이게 지하 120km 지점의 멘틀 깊이에, 이렇게 좀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압력을 받으면 변성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멘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라고 해서 굳이 조금 구체적이네 라고 저는 살짝 표시를 해둘게요. 멘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의 멘틀보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었다. 네, 여기서부터도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20km 지점의 멘틀 깊이에 도달을 했을 때, 도달을 하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겠고, 반대로 읽어보면 해양 지각은 고밀도 광물에 의해서 밀도가 계속 높아졌대요. 그래서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다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밀도가 높아진 해양 지각은 계속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결국 지각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서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는 건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이겠죠? 주체도 표시해줄게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서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되었다.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 멘틀도, 멘틀 얘기 계속하네? 제가 생각할 때는 멘틀이 굳이 필요 없는 얘기 같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지하 120km로 도달을 하면 부력이 커져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빠르게 노출되었다 하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는데, 멘틀, 일부 멘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선지화 선택지 중에 멘틀 얘기 하나 나오겠네 라고 저는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멘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서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 저는 이거 되게 불필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양 지각이 있었는데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내려가서 빨려 들어가고 결국에는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해양 지각은 가라앉아서 결국에 끊어졌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멘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멘틀보다 밀도가 낮아서 결국에 일부 멘틀도 같이 상승해서 지표에 노출되었다. 이거는 약간 제가 항상 쓰는 표현처럼 사족 같다, 선택지가 되겠구나 라는 표현이 듭니다. 뒤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하여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또 멘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멘틀 물질들이 다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결론을 암시하죠. 그리하여라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뭐뭐가 분포하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충돌대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무려 2문단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저희 지금 어떻게 글을 읽기로 했었죠?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과정 얘기만 했으니까. 지금 남은 거 2문단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다급하게 한반도 형성 과정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필자가 마지막 남은 2문단에서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 홍성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림으로 인해서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중이 너무 컸어요. 또 그러면 이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말은요. 왜냐하면 비중이 크니까.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르 벨트에서도 바로 들어가죠. 뭐뭐에서도 다비수르 벨트 뭐였죠?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르 벨트에서도 여기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잖아요. 이 수르 벨트에서도 2억 2천만에서 2억 3천만 년 전 시기가 나오네요. 숫자가 나오면 약간 이렇게 주의를 곤두세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나온다는 건 리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괄호 안에 숫자든 영어, 영문 표시든 의미 없게 쓰여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이 되었다. 핵심 소재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년 전에 다비수르 벨트에서도 발견이 되었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감이 살아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 그럼 한반도에서도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됐나 보네. 지금 왜냐면 다비수르 벨트가 우리는 이렇게 전체 연결됐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와서 그렇지 지금은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에 다비수르 벨트라고 했으니까 한반도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됐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면 좋을까?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르 벨트에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이 됐는데 아마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년 전 이 사이에도 비슷하게 여기 홍성이라는 구간에서 한반도까지 에클로자이트가 나타났나 보네. 그래서 연결됐다고 얘기가 나아가겠네 라고까지 생각이 들면 되게 아주 날카롭게 글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감이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읽으시면 대박입니다.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겠죠. 이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충돌하였고 충돌하고 나서 충돌대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쵸? 위에서 대륙과 대륙의 충돌에 의해서 형성된 대륙 충돌대라고 했으니까 충돌 이후에 대가 나타나죠. 충돌하였고 그래서 나온 다비수르 벨트라는 얘기입니다. 충돌하였고 그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저희가 순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첫 번째가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이렇게 하면서 히말라야 조산대의 충돌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즉 이런 충돌대가 있다는 것은 충돌하였고 최초에 가장 먼저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각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두 대륙,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이 두 대륙은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순서네요. 이것도 위에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순서는 항상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륙은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걸로 시작.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현 위치에서 충돌.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충돌 시에 남중국판의 앞부분이 북중국판 밑으로 섭입되어서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상동방도 지역은 잠시만 여기서 끊어갈게요. 섭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맥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보면 어감이 살짝 특이합니다. 섭입이 되어서 이제 뭐 산둥방도 지역이나 서쪽의 다비 지역이나 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충돌 후에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내용의 흐름이 좀 다르죠. 지금 위에서도 보면 이러이러한 해양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섭입이 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좁아져서 충돌하고 산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해양이 있었고 이거는 적도 근처에서 위치하는 걸로 시작을 됐는데 결국에는 분리되고 충돌돼서 섭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산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서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에 추정된다. 산둥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왜 틀을까요? 지금 문제 내야 되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사족이라기보다 갑자기 어색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는 반대로 특이한 얘기, 뭐뭐에 의해라고 하면서 인장력이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단순히 이 과정상에 산맥까지 생겼다라고 하면 완벽한데 완벽하다기보다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정된 틀을 제시를 해놓고 밑에서 살짝 틀어서 산맥이 나타났는데 조금 낮아. 높지는 않아. 왜냐하면 인장력에 의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다. 조금 플러스 알파처럼 붙이는 정보를 주는 그런
뭐 사족 같다고 그냥 저는 표현을 할게요. 사족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이제 감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문제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빨리 한반도 형성 과정,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에클로바이트 발견됐다는 얘기를 빨리 해! 라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문단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네, 홍성 지역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결국에는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여기서도 에클로자이트가 발견이 됐나봐요. 연대 측정 결과 2억 3천만 전에 형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그렇죠. 지금 다비 수로벨트에서도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년 전에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시기네요. 홍성 지역에서도 에클로자이트가 발견이 됐는데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결이 됐었구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계속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이는 다비 수로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일 것이다. 그렇죠. 뭐 2억 2천, 2억 3천 얘기 계속하고 있죠.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이 증거가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Q&A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볼게요. 남중국판과 북중국판 간의 충돌대인 다비 수로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오른쪽에 볼까요?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죠. 지금 저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헐 대박 진짜? 이게 아니라 아 그치 예측했던 게 맞았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홍성 지역은 산둥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은 아니지만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멘틀 물질도 그놈의 멘틀 얘기 또 하네요. 지금 멘틀 문제 지금 안 나오기만 해라.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멘틀 문제 나와야 됩니다. 멘틀 물질도 발견이 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높은 산맥은 아니지만이라고 했어요. 산둥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이 왜 아닐까요? 아까 전에 뭐 인장력에 의해서 낮아졌다면서요. 이거 문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한 번 더 마지막 문단에 또 나와주네요. 왜? 인장력에 의해서 낮아졌다.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멘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네 말이 맞다. 추가적으로 오대산 지역에서의 판의 충돌이 추가적으로 하면 이것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문 다 읽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갑니까? 추가적으로 오대산 지역에서 판의 충돌이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오대산 지역이 있었나요? 지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었군요. 오대산이 있었고 홍성이 좀 더 왼쪽에 있네요. 이거는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홍성 지역은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홍성 지역은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오대산 지역에서는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즉 오대산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대산에서 충돌이 있고 그 이후에 홍성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동쪽에서 먼저 발생해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먼저 판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서쪽에서 발생을 했다. 동쪽에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예측해보고 계속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쵸? 홍성도 오대산도 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인데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데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라고 하면서 지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을 읽으면 과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Q&A를 통해서 첫 문단 마지막 문제에서도 나올 테고 지금 추가적으로 라고 하면서 오대산 얘기 살짝 껴준 걸 보니까 이거 순서를 물어볼 것 같고 인장력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마지막에 붙였으니까 여기서 나올 것 같고 멘틀 얘기했어요. 멘틀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예측을 했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위굴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지금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었죠. 지금 순서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산둥반도와 홍성 지역 모두에서 발견된다. 근데 모두에서 발견돼서 인장력에 의해서 뭐 낮아졌다면서요, 산맥이. 맞죠?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생성된 거 맞죠? 에클로자이트는 변성암이잖아요. 본래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된 거라고 했죠.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맞나요? 지금 왼쪽만 봐도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에클로자이트가 변성이 되고 그 이후에 충돌했다고 하고 있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입니다. 대륙 충돌 전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네,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해양 존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21번 위 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경계의 3가지 유형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문이 아니니까. 생성된 멘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이거는 올라왔네요. 뭐 부딪혀서 뭐 올라가고 내려간 게 아니라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각이 양옆으로 밀어낸다. 뭐 굳이 충돌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지각의 유형과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렴 경계. 이 경계에서는 해양판의 섭입이나 대륙 충돌에 의해서 해양 지각이 멘틀로 들어가서 소멸된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지문 내용이니까 섭입형, 충돌형, 뭐 일본, 동해안, 우리나라 동네, 알프스, 히말라야 얘기 봤죠? 우랄 조산대도 있네요. 유지 경계. 이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됨이 없이 수평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뭐 단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쵸? 에클로자이트는 해양판이나 대륙판 이렇게 섭입이 들어가면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변성된 변성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충돌이나 생성 소멸 없이 수평 이동만 하는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겠죠.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안데스 산맥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안데스 산맥 얘기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서비평으로 수령 경계에 있죠. 에클로자이트가 형성이 당연히 되겠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데요. 지금 우리 지문에서 이렇게 해서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된다라고 했고 전형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틀렸으면 글을 아예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이것도 선택지 선택할 때 1번부터 이렇게 착하게 뭐 저는 해설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푸실 때는 딱딱딱 보고 수령 경계에 들어가는 예시부터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안데스 산맥부터 시작되는 걸 봐야 돼요. 안데스 산맥이 수령 경계에 있으니까 1번을 제끼고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 3, 4, 5를 볼 때도 지금 핵심 키워드가 에클로자이트잖아요. 해양생물 화석, 멘틀 물질, 뭐 이것도 저는 두 번째로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에클로자이트가 너무나도 핵심 소재니까 저는 2번부터 봤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알프스 조잔대가 수령 경계에 있기도 하고 멘틀 물질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걸 두 번째로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답이 벌써 나왔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보면 시간을 충분히 훨씬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22번, 기역이 사실일 경우 기역,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 즉 이게 연결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대륙판들의 충돌이 동쪽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저 예측했던 대로 나왔네요. 오대산에서 2억 5천 년 전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서쪽에 있는 홍성에서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알려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알려주지 않거든요. 즉 이 문제 내려고 알려준 거예요.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순서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한반도는 원래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을 것이다. 뭐뭐에, 어디에서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저희가 읽은 대로 한번 가볼까요?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해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순서의 시작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도 근처에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일부였을 것이다. 3번, 충돌 시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밑으로? 그러니까 섭입이란 건 알겠는데 한반도 내에서 어디가 어디로 섭입됐다는 얘기가 있나요? 지금 한반도 북부는 밀도가 낮고 한반도 남부는 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없죠. 정답은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지금 밑으로 섭입되는 내용은 여기서 히말라야 충돌대에서 설명을 하면서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올라가고 해양 지각은 밀도가 높아져서 다 가라앉으려고 했다라고 했었지 한반도에 대한 밀도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충돌대 중심으로 해양대가 있었을 것이고 인장력, 제가 인장력 나올 거라고 했죠. 네, 역시 나왔네요. 인장력에 의해서 나아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다 풀었습니다. 예측한 부분에서 다 나왔고요. 지문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문을 옛날 지문이지만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일단 순서를 꼭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Q&A가 나오는 것, 이 과정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의미 없이 나오는 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사족 같은 거는 반드시 문제화되니까 좀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글을 읽자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문을 읽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음 지문부터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